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 여자와 그렇다니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뚫릴 거예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이제 저희 부부만 지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저희 옆집에는 50대 초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분은 회사원이고, 부인은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할까 했는데,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저희 두 집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남편들끼리는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고, 저희 부인들은 장 보러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그랬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자주 했고요. 옆집 부인 이름은 미영 씨였는데 정말 상냥하고 밝은 분이었어요. 언니, 이거 맛있게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저도 미영 씨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어요. 남편도 옆집 부부를 정말 좋아했어요. 옆집 사람들 참 좋다. 이런 이웃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특히 미영 씨가 저희한테 반찬을 자주 갖다 주니까 미영 씨가 참 마음씨가 좋아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주말이면 4명이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집 탐방을 했어요. 여행도 몇 번 같이 갔었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이런 데를 함께 다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이웃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35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미영 씨도 자주 언니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저희도 언니 부부처럼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도 자주 하러 가고 옷도 새로 사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더 신경 써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단정해야 하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려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오늘 거래처 만나야 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하면서 저녁에도 자주 나가더라고요. 전에는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옆집 미영 씨였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면 저한테 와서 언니 커피 한 잔 해요. 하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인사는 하지만 예전만큼 친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영 씨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에 2에 3번씩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영 씨는 집에 혼자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집 앞에 남편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여보, 언제 들어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방금 들어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고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서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미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에서 미영 씨가 나오는 걸 봤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미영 씨, 뭐 하고 계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언니. 설탕이 떨어져서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언니,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이랬을 텐데 그날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과 미영 씨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제가 진짜 동생처럼 아끼던 미영 씨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난 6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가느라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원래는 오후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병원에서 일이 일찍 끝나서 점심때쯤 집에 왔어요. 집 앞에 남편 차가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일터에 있어야 하는데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금살금 거실로 가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과 미영 씨가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황급히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미영 씨가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해주고 있었어. 미영 씨도 언니,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형민 씨한테 상담받고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본 건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있었고 미영 씨 옷이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실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남편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고. 날 바보로 알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내가 본 건 다 뭐죠? 이게 상담이에요? 미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하면서 변명을 계속하더라고요. 남편도 여보, 진정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미영 씨가 힘들어해서 위로해 준 거야 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그날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에 남편이 들어와서 계속 변명했어요. 여보, 정말 오해야. 나는 미영 씨를 그런 눈으로 본 적 없어.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준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가면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미영 씨 집 상황도 지켜봤어요. 먼저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봤는데 미영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삭제한 것들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것들만 봐도 충분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돼? 남편 언제 들어와? 조심해야겠어. 아내가 의심하는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미영 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미영 씨와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었어요.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씩. 제가 외출할 때마다 통화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남편 몰래 인터넷으로 작은 카메라를 주문해서 거실에 설치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제가 일부러 외출한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몰래 돌아와서 확인해봤는데 역시나였어요. 미영 씨가 우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 씨가 이제 그 여자랑 헤어져.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남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이혼 얘기를 꺼낼게라고 대답하는 것도 들렸어요.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미영 씨가 남편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여보, 이혼 얘기 언제 꺼낼 거야? 나도 우리 남편한테 말할 준비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기 싫어.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미영 씨 남편까지 속이면서 말이에요. 더 조사해보니까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에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고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미영 씨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미영 씨 남편분은 착한 분이었거든요. 저를 누나처럼 잘해주셨고 아내인 미영 씨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비디오까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미영이가? 하면서 놀라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미영 씨 남편분도 결국 인정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아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외출도 자주 하고. 그런데 설마 이럴 줄은. 그분도 정말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분노하셨어요. 저희는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영 씨 남편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미영 씨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미영 씨가 우리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과 거실에서 TV 보면서 친밀하게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어요. 미영 씨가 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미영 씨 남편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여보, 나도 왔어. 출장 취소됐거든. 그 순간 미영 씨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상황을 파악한 거죠.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탁자 위에 쫙 펼쳤어요. 프린트한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 그리고 태블릿으로 비디오까지 틀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6개월 동안 속이면서 만나니 즐거웠어요? 미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는 하다가 남편을 보더니 아예 말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여보, 이건 정말 오해야 라고 또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영 씨 남편이 소리쳤어요. 오해? 이게 오해야? 6개월 동안 내 아내랑 바람 피우면서 오해라고? 그때 미영 씨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담받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어졌어요. 남편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미영 씨 남편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뭐야? 나는 당신을 믿고 출장 다녔는데 그 사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하면서 미영 씨한테 소리쳤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빨리 진행됐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남편 쪽에서 불리할 게 뻔했거든요. 남편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영 씨랑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3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혼 소송에서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이 명백했고 증거도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미영 씨한테 말한 녹음까지 있었으니까요. 협상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기로 했어요. 집은 제가 가져갔고 남편의 사업체 지분 절반,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미영 씨 부부도 결국 이혼했어요. 미영 씨 남편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완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라고 하시면서요. 미영 씨는 결국 이 동네를 떠났어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가끔 옛날 이웃들한테서 소식을 듣는데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 동네를 떠났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한번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연락 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옆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정말 착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요. 이웃한테 한번 당한 일이 있으니까 어쩐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편해요.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제 꿈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요리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다 하고 있죠. 가족들은 처음엔 그래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용서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거짓으로 보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분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확실히 잡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멋지게 찾으세요.